모바일 플랫폼의 하드웨어의 한계에 정말 사람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부분을 저는 올렸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희 작업자들. 아, 이제 내가 진짜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들과 다르게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 회사에서 첫 번째 하는 프로젝트로서 MMORPG 북유럽 신화의 오디언을 잡게 됐는데요.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시도들, MMORPG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이런 게임을 계속 만들어 오게 됐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가장 대표적이라 한다면 역시 뭐 오딘도 있고, 그리고 토르라든지 많이 아실 부분 그런 로키라든지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요. 함께 싸웠던 전사들이 이제 같이 뭐 새롭게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고 전투에 대해 얘기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바랄라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북유럽 신화의 그런 재미난 소재를 다시 재해석하고 부활한다는 의미에서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는 더 멋진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게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재미라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유저분들께도 충분히 기대를 갖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좀 사실적인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런 사실적인 느낌과 또 이제 북유럽 신화와 또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또 판타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개를 좀 잘 조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용이나 큰 새를 타고 하늘을 이제 활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이제 상상했었고 꼭 게임에 넣고 싶었었는데, 기본적으로 로딩이 없는 자유로운 필드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여의도 면적보다도 큰 필드에서 로딩 없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필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보통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께서 여타 MMORPG를 하셨을 때 굉장히 큰 벽에 가로막혀 있거나 이 시야상에서 되게 뭔가 거슬리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탁 트여진 어떤 지평성이 보이고 끝없이 펼쳐진 어떤 큰 월드를 표현하는 그런 타 게임과는 다른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사실 다른 게임에서 어떤 큰 산을 통해서 어떤 원경을 가리거나 지형을 좁게 만드는 것들은 저희 이제 그 하드웨어의 한계상 제한적인 어떤 최적화나 그런 퍼포먼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 방법들이거든요. 저희는 다른 게임들과는 훨씬 더 진보된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극복이 좀 필요했어요. 넓은 시리즈 필드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트와 프로그램 간의 어떤 이제 치열한 어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모바일 환경 안에서 구현을 했고, 저희 게임을 테스트해 보거나 플레이해 본 분들 중 되게 재밌는 특징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화면을 내려서 캐릭터를 등 뒤에 놓고 이제 봤었을 때 화면이 약간 좀 이제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거나 좀 불편해가지고 보통 화면을 위로 올려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으로 플레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게임은 이상하게 테스트하는 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화면을 내려가지고 오히려 캐릭터 등 뒤에서 지평선을 바라보시는 쪽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가 보이는 쾌적한 어떤 이런 지평선들이 플레이어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시원하고 다른 게임에서 보기 힘든 어떤 개방감을 좀 주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대륙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대륙이 나오는데 오픈 스펙으로 보여줄 대륙은 총 4개 대륙으로 인간들이 사는 미드가르드,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척박한 땅인 요트나임, 그리고 이제 난쟁이들이 사는 니다벨리르, 네 번째로는 요정들이 사는 알브하임, 이렇게 4개 대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드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넓은 초원과 초목이 펼쳐지는 드넓은 평야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고, 요트나임 같은 경우에는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최대한 삭막함과 거인의 스케일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고저차가 큰 지역을 제가 디자인을 해서 그런 스케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니다벨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쟁이들이 사는 지역으로서 혹한의 추위와 눈이 내리는 지역으로 그 이전 2개의 필드보다도 훨씬 더 날씨의 변화가 극명하게 느껴지게끔 디자인을 했고, 이전의 필드들이 좀 넓은 필드감을 중요시했다면 알파인 같은 경우에는 좁은 숲속길을 조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뒀던 건 라이팅이에요. 저희 게임은 정말 라이팅을 잡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고, 특히 저희 배경 좀 담당 팀장님께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라이팅을 잡기 위해서. 보통 기본적으로 있는 그 게임 엔진상의 라이팅을 활용을 한다던가 좀 그런 이렇게 변화를 좀 덜 줘서 작업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 저희는 정말 좀 치밀하게 라이팅에 대한 연구, 라이팅에 대한 시도,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도 되게 다양한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유저들이 느꼈을 때 확실한 변화가 있게끔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네마틱한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작업물들을 최대한 참고해서 시나리오적 분위기에 맞게 혹은 배경 컨셉과 설정에 맞게 확 와닿는 그런 드라마틱한 라이팅을 구현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배경 같은 경우 배경에 여러 가지 이제 어셋들이 그런 이제 스캔 데이터들을 활용한 어셋들이고, 그래서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어셋들을 활용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배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캐릭터 의상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일부 이제 의상의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은 실제 어떤 중세 의상 같은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3D 스캔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다른 어떤 인공적인 모델링을 덧대는 방식으로 의상을 만들어가는. 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감 부분을 얼마만큼 리얼하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 메탈과 플라스틱, 가죽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물과 가장 흡사하게 제작하는 게 작업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RPG 할 때 하면은 모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모든 게 다 좀 걷고 달리고 숨 쉬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템 채집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모캡이 있어서 리얼함은 당연한 거고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작업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유저들한테 있어서는 자연스럽고 정말 리얼한 느낌의 모션을 볼 수 있는 거죠. 게임의 어떤 이제 좀 비주얼적인 장르 자체를 좀 느와르로 저는 좀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 수위를 좀 자제하는 좀 측면들이 있는데, 저희는 과감하게 어떤 피가 터지는 표현이라던가 이렇게 몬스터의 어떤 뭔가 신체 훼손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거칠고 느와르틱한 이런 표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게임에서는 좀 이렇게 쉽게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좀 남성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MMORPG 특유의 뭔가 스케일감을 표현하기 위해 오케스트라 위에 북유럽의 특징적인 악기 구성이나 음계, 분위기 등을 믹스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컨셉을 정했습니다. 거진의 커다란 매력 중 하나는 뛰어난 비주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음악을 통해 유도하고 싶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특성상 사운드를 끄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딘의 특유의 그 광활한 대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음악과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이제 다른 신화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화 속의 내용들이 좀 허무맹랑하거나 좀 판타지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이제 오딘의 이제 좀 자유로운 느낌을 좀 표현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 신뿐만 아니라 뭐 거인도 있고 뭐 난쟁이, 뭐 인간, 뭐 동물 이렇게 등등과 같이 좀 이렇게 몸 쉐입이 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저희 게임을 좀 다채롭게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북유럽 신화 속의 분위기에 맞게 일단 무드를 잡고 신화 속의 에피소드나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을 쭉 나열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만의 스토리를 또 만들고 그 스토리랑 그 에피소드와 그 인물들을 이제 좀 대입하는 과정을 좀 거쳐서 지금 이제 현재 오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모티브한 게임들은 라그나로크 이전 아니면 라그나로크 이후 이렇게만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재밌고 다른 게임과 좀 차별화된 그런 시나리오적으로 보여주자. 라그나로크 좀 이전부터 중간 라그나로크를 겪게 되고 그 이후로 진행되어가는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북유럽 신화의 부분에서 많이 차용을 하긴 했는데요. 우선 주인공 플레이어가 인간들이 사는 미드가르드의 총사령관의 눈에 띄게 되고 여러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배후에 로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은 서로 다른 종족과 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워프, 거인 그런 종족들에게 같이 연합을 맺자고 제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싸우게도 되고 오해도 생기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시나리오를 풀었습니다. 이 MMORPG에서는 특별한 어떤 시나리오적 주인공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저가 그 게임 안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게임에서의 캐릭터들은 유저 자신이 투영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대로 NPC나 그 게임 안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신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떤 북유럽 세계관에 맞춘 그쪽에 북유럽 세계관에 잘 녹아들수록 타겟팅된 그런 인물들의 느낌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얼굴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북유럽 세계관에 어울리는 거칠고 또 호전적인 그런 느낌의 NPC들이 많이 이렇게 좀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내가 아바타에 이제 빙의해서 이 게임 세계를 탐험하면서 이 북유럽 세계관을 둘러보면서 심취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화 속의 내용에 뭐 특정한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이제 성격화 시켜서 이제 그 성격화 시킨 것을 이제 외형적으로 이렇게 좀 녹여내는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이제 저희 게임에 펜리르라는 이제 몬스터가 있는데요. 펜리르는 일반적으로 이제 큰 늑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신화 속 내용에서 보면은 이 펜리르가 이제 글레이프니르라는 그런 줄에 이제 묶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 표현을 차용해서 이제 펜리르의 그 글레이프니르 같이 생긴 이제 줄을 몸에 메고 있는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거기서 추가로 좀 더 포악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몸에 이제 눈을 여러 개를 좀 더 단다거나 해서 좀 더 공포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머리는 덩치가 되게 크고 묵직한 갑옷을 입고 다녀서 그런 무게감에서 좀 중점을 많이 뒀고요. 소서리스는 어떻게 하면 더 섹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가장 섹시한 캐릭터니까요, 저희 게임에서. 그리고 로그는 보이시한 느낌을 좀 살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가운 도시 여자 이런 느낌? 모션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프리스트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캐릭터로 만들려고 모션 연구를 되게 많이 했죠. 이제 몬스터는 좀 설명이 좀 재밌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몬스터를 작업하는 작업자분들한테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정말 때려 죽이고 싶게 생기게 그려라라는 거였었거든요. 저희 몬스터들은 정말 포악하고 내가 이 몬스터를 먼저 잡지 않은 이상 내가 당할 것 같다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험악하게 생기고 되게 위협적으로 생긴 몬스터들이 많거든요. 북유럽 세계관 자체가 생각보다 그리스 신화랑 다르게 음침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좀 호러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마물로 표현되는 어떤 공허라는 그런 포지션의 어떤 몬스터들이 그런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되게 다른 게임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기괴한 형태의 재밌는 몬스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요르문간드였던 것 같습니다. 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보스 몬스터인데요.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그 신화 속에서도 그 요르문간드 뱀의 크기가 굉장히 컸고 그걸 게임 내에서 녹일 때 어떻게 보여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플레이어의 사이즈가 요르문간드의 이빨보다 작거든요. 요르문간드를 만나는 그 지형의 맵보다도 요르문간드가 훨씬 더 거대하게 사이즈가 잡혀져 있어요. 이제 그런 사이즈의 게임은 국내에서는 거의 많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되게 큰 스케일의 이제 사이즈의 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게임에서 한번 플레이를 쭉 해보시다 보면은 그런 어떤 웅장한 스케일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북유럽 신화 생각하면 이제 어떤 뭐 토르나 오딘 등 로키 이런 신들과 또 뭐 바이킹 같은 것들을 연상하기 좋은데, MMORPG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는 좀 더 신화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판타지 게임이라는 어떤 그 본질에 더 집중을 해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뭐 종족, 다양한 뭐 이렇게 몬스터,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NPC 등 기존의 북유럽 게임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룩들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복식은 최대한 좀 많이 맞추려고 노력은 했어요. 기본적인 복식은 좀 북유럽 신화 느낌이 난다라는 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제 좀 상위 복식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판타지성을 좀 가미를 해서 좀 더 세련되고 멋있게 표현하려고 디자인을 했고요.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하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캐릭터를 표현하든 의상을 표현하든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표현하는 건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본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생활감이나 전투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은 어떤 기스, 또 이렇게 녹슨 표현, 되게 웨더링, 흔히 웨더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좀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오밀조밀한 어떤 입자의 표현들이 저희가 쓴 실제의 그 리소스 비용보다도 실제 피사체의 어떤 퀄리티를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를 하죠. 기본적으로 몰입도를 위해서 이제 스토리나 그래픽 부분에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클래스 간의 이제 개성 있는 스킬, 클래스 간의 협동, 그리고 이제 유저들 간의 뭐 분쟁이나 유저만의 이제 커뮤니티 쪽을 이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북유럽 신화 게임하면 진짜 오딘이라 딱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이 함께 플레이하고 꾸준하게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의 여러 가지 매력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으로 제작하고 있는 만큼 여러 유저분들도 기대를 갖고 꾸준하게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